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여성 2명을 살해한 사실이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오늘 아침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또 무고한 피해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범인이 전과 14범에 전자발찌까지 끊고 도주했던 점에서 안타까움을 키우고 있는데요. 56세의 강윤성, 그의 범행을 막을 순 없었을까요? 사법당국의 허술한 범죄자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자발찌를 끊을 수 있다는 것부터 문제인데 끊고 나서 무려 38시간 동안 사법당국이 강윤성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다. 바로 이게 공분을 부른 대목입니다. 강도 강간과 강도 상해 등 악질의 전과를 갖고 있던 강윤성. 특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출소했습니다. 15년간의 징역살이가 무색해지게 강윤성은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틀 동안 2명의 여성을 살해합니다. 강윤성은 지난 8월 26일 오후 10시쯤 본인 집 안에서 40대 여성을 먼저 살해합니다. 다음날 오후 5시 31분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하고 이튿날 새벽 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또 살해한 뒤 피해자 시신을 실은 차량을 몰고 경찰서로 갑니다.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당일인 27일 새벽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은 즉각 출동하긴 했습니다.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기 위한 도구를 사러 나가느라 외출 제한 금지 경보가 울렸거든요. 그러나 보호관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강윤성이 귀가한 데다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까지 수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미 강윤성의 집안엔 40대 여성의 싸늘한 주검이 있었습니다. 이때 집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어도 최소한 한 사람의 목숨은 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후에도 사법당국은 실시간 추적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한 CCTV에는 강윤성이 본인을 찾아다니는 경찰을 불과 20여 미터 앞에서 먼저 발견하고 몰래 도망가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강 씨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친 거죠. 경찰에 자수한 강윤성. 구속되고 난 이후의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취재진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가 하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의 기미라고는 전혀 없이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충격을 안겼죠. 강윤성의 살해 동기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우선 금전적 관계 때문인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전자발찌를 끊고 2명이나 연쇄적으로 살해한 데다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는 11건에 달합니다.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매년마다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훼손하고 도주한 이들 중 2명은 아직까지도 다시 잡아들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2명의 삶은 누가 재검토해주나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